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에서 구정 질문을 통한 느낀 건 의원들이 구정이 행복과 직결되는 내용을 요구함에도 집행부는 일반적이고 원론적 답변만 하답했다는 것입니다. 비혼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에 구민이 대변자인 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권위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를 해야만 구민의 행복에 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집행부 관계 여러분,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3년도 5월 제322회 임시회 5분발을 통해 수산시장 그늘막 시설에 매우 불실하게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이후 2년이 무려 지났습니다. 정재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술하고 열악한 그늘막 시설만 보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만약 국장이 건물이라면 열악하고 부실한 건물을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상황에도 그냥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전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보수하고 보강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은 지금 시설 현대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4,459만 4천 원에서 추경과 공모 선정을 통해 2억 가까운 예산을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후 사업이 변경을 거쳐 총 예산 무려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죠? 지금 현재 2억 7,3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네, 토탈 한 3억 정도에 달합니다. 예. 22년도 수산시장의 그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여됐죠? 22년도 8월에는 5,2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5,480만 원입니다. 현재 3억을 들이고 다시 또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여를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할 경우는 진행이 될 경우는 왜 애초부터 그늘막을 제대로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 가지고 상부 게이트는 안 되고 임시 방편적이긴 하나 그렇게 천막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지내오면서 또 눈과 또 비와 장마를 져서 사고가 안 났길 망정이지 사고 났으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구청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년도에 설치를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은 사유가 뭐죠? 방치한 게 아니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이제 12자치 4,400을 받아가지고 연장하고 보강을 하려고 했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2024년 1월 정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습설이 내려가지고 천막이 처지고 뒤틀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단순하게 천막만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시 시 공모를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7천 정도 예산을 잡아서 기둥하고 그 철골 천막을 함께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이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지평부에서는 또 공사를 보강 공사를 미룬 거 아닙니까? 미뤘다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23년, 24년 지금 25년까지 오기까지 상태를 봐가면서 천막에서 철골로 기둥으로 차근차근 보강 공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하진 않았는데 24년도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사고 이어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그 시 공모 사업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9월에 설계 발주를 했거든요. 12월에 공사 계약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에 공사하는 건 조금 우려가 돼서 저희가 지금 설계 상태에서 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실질적인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말 정도에는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이 2월에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추워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상인분들이 영업을 할 때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상인의 전체하고 5번, 6번 이상 만나서 얘기하는 게 가장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 측하고 상인회하고 각 개별의 상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구정질문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시비를 가져와서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데 민간 그 단체 상인에 얼마를 부담을 준 거죠? 제가 알기로는 1,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2억 7,300 중에서 1,300, 그러니까 구비가 7천, 나머지가 12, 그 정도로 구성됐습니다. 국장님은 또 숫자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1,448만 3천 원입니다. 어째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아마 추후에 그 감리비하고 전기공사비가 조금 더 추가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감리를 안 하려고 했다가 추가적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감리를 선정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숫자 왔다 갔다 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걸 납부를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납부 안 됐고 지금 어차피 매칭으로 자금이 들어올 거면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납부하고 그렇게 지켜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인회에서 납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분담금을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딱 통장에 찍힌 거 확인 안 됐으니까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납부가 다 됐습니다. 네.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입금이 되고 그러면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은 보고 안 하고 과장들 선에서 정결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아직 요건 이 1,400만 원 입금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 두 번을 나눠서 입금을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상인분들이 납부하게 된 동기는 빨리 시장이 보강 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납부를 빨리 한 겁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신뢰가 가겠습니까?
진행이 안 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2월에 계약을 해놓고 동절기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3월이 오기 전에 그래도 굴착을 하지 않는 실측, 측량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인들하고 설명회는 뭐 개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주고받는 대표적인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각자 상인의 매장의 영업 피해 최소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장에? 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상인분들이 또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칭이라고 하면은 시비와 구비 또 민간 부담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그 추가 비용이 설계가 변경이 돼서 민간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설계 변경이 아직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 네.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 책정이 돼서 시비는 못 주니까 구비하고 민간 분담금하고 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물론 국장님,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민간이 몇 프로를 부담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지금 2억 7,300에서 1,400만 원 정도만 아직까지 프로테지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10% 이내로 소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상 통상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민간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담해야 알기로는 되는 10%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예. 우리 국장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 선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 이내에서 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상인들이 그 민간 분담금을 냈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어렵게 또 대출도 하는 또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동절기라 굴착기 공사가 힘들어 이 가운데 다 보셨습니까? 예. 빔이 가운데 기둥이 너무 열악하죠. 저도 눈 올 때 제일 우려되고 바람 불 때 제일 우려된다고 생각해서 눈만 오면 한 번씩 가서 천장왕 쳐다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러 번 해봅니다. 충분히 휘어지는 거, 뒤틀린 거, 천막 내려온 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꼈는데 그 상인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거기 제대로 된 지시인가요, 거기? 지시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의 목적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님 생각에는 졸속 행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 23, 24, 25 이런 과정을 보면은 졸속이라는 행정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시에 가서 공모를 해서 따오고 직원들의 어떤 특정한 노력들이 폄하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힘들게 예산을 떠왔으면 그걸 잘 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실을 맺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능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인분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꼭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용두 유수지 복개 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운영권자는 성강기업은 24년도 12월 30일부로 퇴거를 했습니다. 롯데택배는 불법 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5년도 3월 31일까지 시설 이전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주십시오.
예, 건설교통당 신현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강기업이 부당하게 8월 24년도 8월 30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 계속 점유를 해서 그 변상금을 우리 집행부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현재 그 변상금 부과 통보가 갔고 현재 그 의견 조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얼마죠? 3월 31일자로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성강기업 같은 경우는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7,800만 원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성강기업 같은 경우는 했는데 거기에 또 누가 어떤 업체가 들어있죠? 현재는 롯데택배가 롯데가 정상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겁니까 거기서?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롯데가? 네, 성강 어디하고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해서 어디하고 했죠 우리가 업체를? 저희는 성강기업이랑 계약을 했지만 어쨌든 성강기업이 불법으로 점유를 했었고 그리고 롯데택배도 마찬가지로 성강기업과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점유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그 불법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강기업은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있죠? 현재는 롯데택배가 있습니다. 왜 있는 거죠? 롯데택배도 저희가 최대한 빠른 퇴거를 위해서 협의를 했었고 그 협의 결과 이제 롯데택배가 그 당장에 이전할 곳을 마련하는 기간 그리고 현재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정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그걸 또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전에 8월 30일자로 종료가 되는데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아는데 지금 그분들이 불법으로 본의 아닌 생에는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불법으로 점유한 걸 그냥 인정하시겠다는 얘기?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법 나무집에 점유하고 있으면 사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롯데택배도 그 성강기업처럼 변상금 부과가 지금 통보가 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성강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변상금이 책정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3월분 한 달분에 대한 변상금도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장님, 롯데가 3월 말 기준으로 나간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집에 누가 들어와요. 임대해서 들어오면 돈을 먼저 금액이 얼마라는 걸 책정하고 줍니까? 나중에 너희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계산할 때 그때 지불하라고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금액을 먼저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는? 예,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형태는 일반적인 저희와의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금액이 책정되고 부과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거는 변상금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롯데택배나 성강기업 측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롯데 택배 측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에서 성강기업에 이택을 줬지 롯데 택배한테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롯데를 가지고 거기에 인정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인정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가 다 변상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성강기업하고 관계지 롯데하고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자꾸 연관성을 주고 거기 별도의 롯데 택배를 성강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주고 얘기하시냐니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저희는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를 이 용두 유수지 복개 주차장이 원상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 정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 과정이 가장 그 합리적이고 그리고 충돌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롯데택배를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사정을 봐줘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저희한테 이제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롯데택배를 정상적인 계약자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강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의를 신청했죠. 나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 예, 과거에 작년에 있었던. 그걸 다 취하를 했습니까? 지금은 예,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취하를 했으면 우리가 또 구에서 또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 또 전문가를 통해서 그에 대한 그 소송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소송 비용이 저희 쪽에 청구됐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롯데택배하고 구하고 어떤 협약을 한 거예요? 별도. 지금 성강기업이 나갔죠. 12월 말자로. 네, 그렇습니다. 나가고 롯데가 기존에 상주에 있기 때문에 3월 30일자로 나간다고 협의를 했죠. 그 부분은 그 말 그대로 협의이고, 이게 그 법적인 그 적정성을 가진 정확한 계약관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문서로서의 협의가 아니라 그 일단 구도로 협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저희 의견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응 방안을 공문으로서 안내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롯데택배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도록 롯데택배가 옮기고자 하는 곳에 그런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변상금을 언제까지를 부과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저희가 미리 사전에 협의된 그 퇴거 일자까지 퇴거하는 것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행정 대집행 예고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경고의 의미로 공문까지는 발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초부터 우리가 성강기업하고 또 롯데택배하고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 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택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불법 점유해서 왜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송이 됐든 어떤 그 협의가 됐든 최종적인 목적은 주차장을 원상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도 소송이 아니더라도 지금 협의를 통해서 그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행정부가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그 주민분들께서 이 주차장을 그 생활 편의시설로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원상 회복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은 여기 동대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업체가 성강기업이 또 이러한 전철을 밟았어요. 미도파 옆에 주차장 공간도 또 이러한 전철을 또 밟았어요. 근데 그러한 전철 밟다 보니까 성강기업에서는 우리 집행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점유하고 롯데택배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엄마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편리를 봐주겠다.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됐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사례가 그 잘못된 사례라고 사실 평가받을 만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쨌든 그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그 어느 순간에는 도과를 할 것인데 그 시점에 일정 기간 전, 뭐 6개월이든 1년 전부터 그런 퇴거에 대한 협의 내지는 안내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야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이런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는데요. 변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청구를 하실 겁니까? 롯데에다 하실 겁니까? 성강기업에다 하실 겁니까? 각각이 점유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그 점유 기간별로 양쪽에 다 청구를 할 겁니다. 우리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 성강기업에다 청구를 해야죠. 우리 롯데택배 우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 어떤 근거로 그걸 우리가 변상금을 청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 롯데택배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의 그 기간은 롯데택배가 점유자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성강기업하고 종료가 됐습니까? 계약이? 네, 종료됐습니다. 종료해서 변상금은 언제 청구할 예정이십니까? 청구는 됐고요. 지금 의견 조회 기간이기 때문에 롯데는 얼마 청구가 됐어요? 롯데택배. 롯데는 잠시만요. 롯데는 일단은 2달 기간에 대해서 먼저 청구가 됐고요. 2월분까지 했을 때 약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3,900만 원. 예를 들어서 롯데택배가 우리가 서로 협의한 내용대로 3월 30일자로 나가준다면 다행인데 안 나가준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일단은 공문도 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성강기업도 공문도 내보내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런데 안 나가서 이제 진행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롯데택배가 지금 그 남양주 쪽에 별도로 그 이전할 부지에 대한 계약이 완료가 됐고 그 계약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는 이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와 소송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그 성강기업과는 지금 입장이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롯데하고 그걸 말로 그냥 서로 인지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어떤 확약사를 받고 공정을 받았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롯데택배가 그 불법 점유 상태이고 그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3월 30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람들은 그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무서워하겠어요? 행정 대집행만 6개월, 1년이 갑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집행 한다고 해도 소송을 간다 해도 1년 정도에 또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잡을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 대집행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불법이지만 말 그대로 지금 불법 점유 상태를 저희가 계속해서 그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뭐 적치물이든 어떤 뭐 다른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불편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 성강 기업에서 기업과 롯데택배와는 정확하게 매듭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을 줘야지 국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BYC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BYC 불법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다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끈질긴 민원이 집요하게 민을 청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건으로 해서 나가게 된 사유를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종 목적은 그 충돌 없이 최대한 원활하게 그 노점상들을 철거하는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 상인들 쪽 요구에 따라서 작년 4월경에 그 3월에서 3월. 그러니까 작년 3, 4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자필 계획서를 이제 상인회에서 제출한 바도 있는데 그게 작년 4월자로 돼 있는데요. 그런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올해 3월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으로 진행이 됐었고, 예. 실질적으로는 올해 1월에 최종 철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 변상금이 얼마죠? 여기는 현재 지금 변상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징수를 안 보냈어요? 얼마 내라고? 예, 여기는 그렇게 보내진 않았습니다.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 고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전에 고지를 안 했다네, 변상금에 대해서. 야, 너희들 남의 땅에 점유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통지를 안 보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정확하게는 과거에 그 변상금 부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철거 유도를 위해서 이제 계고장을 그 예비 계고장을 이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절차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가 또 진행됐었던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행정 이후에 절차는 진행이 된 거고요. 지금 19년부터 3년도까지 변상금이 한 4억입니다. 4억 5천 정도 됩니다. 4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누구 돈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죠? 변상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노점상들 처리와의 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노점상을 철거를 할 때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철거하는 노점상들 같은 경우는 다 공공 도로 위에 있지만 다 일일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철거가 다 완료된 시점에 뒤늦게 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장. 그분들이 왜 나갔어요? 변상금을 청구를 안 하겠다 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는지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연의 조사한 결과 변상금을 유예시켜 줄 테니 내일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해서 그 상인분들도 계산이 있죠. 이 4억을 내자니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 일단 나가자 뜻을 그 5군데가 상인 5분이 뜻을 모아서 철거를 나간 겁니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한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에는 4억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유예를 시켜주고 안 받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특권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때요? 어쨌든 일단은 다른 그 노점 철거 사례와의 그 형평성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은 변상금 부과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묻는 것이 맞겠지만, 하여튼 맞죠? 그것에 대한 받아낼 거죠, 적정성은 그것에 대한 적정성 내지는 실제로 변상금 부과 필요한지 부분은 다른 노점 철거 사례 등과 그리고 다른 법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에서 이러한 돈을 갖다가 징수를 하지 않고 유예를 준다는 얘기는 받겠다는 얘기예요. 차후에 또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국장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의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불법 노점상 철거 같은 경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변상금 부과가 실질적으로 공익 증진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쪽에 그 실질적인 이득이 더 큰지에 따라서 그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어떤 뭐 규정적인 부분이나 뭐 그 타 사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이 말씀하는 뜻을 봤을 때는 동대문구의 경동시장 일대하며 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허가 인허가 된 노점상도 있고 불법으로 형성이 된 노점상도 많습니다. 그 변상 거기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지금 현재 남은 것만 하면은 약 350여 곳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서정현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그분한테 불법으로 점유한 변상금 그거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변상금을 일일이 다 청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님 생각에는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이필영 구청장이 또 공약사업비 불법 노점상을 치우겠다는 또 공약도 걸었습니다. 이런 빌미로 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치울 때 그 변상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일단은 노점 정비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뭐 변상금 부과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하셨던 그런 노점 정비의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 그것은 저희 집행부랑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반대에 많이 부딪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집행부로부터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러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집행부의 건의가 법과 원칙이 촉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혜 논란이 없는 공정한 행정 추진을 할 것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대한 특혜 공정성 시비 없는 행정이 항상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밝은 사회가 또 우리 동대문 구민을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경 국장님 전화 나오시죠. 서정현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 환경국장 배희정입니다. 우리 1월 달에 예. 명두동에 건물이 전수가 됐죠. 예. 거기에 대한 그 안전 조치는 어떻게 취했죠? 그날 당일 이제 그 새벽에 청장님께 유선 보고를 바로 드리고 유선 지휘를 받으면서 뭐 완진까지 차질 없는 대응을 잘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2시 언제 하자가 났죠? 제 기억에는 한 12시 24분에서 27분 이제 언제 사이. 주민들 그 주위에 요양원도 있고 하는데 언제 뭐 조치를 했죠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 2시 가까이쯤 돼서 그 주민들을 좀 한겨울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그 용두동 그 어울림 도서관을 좀 문을 열어서 대피를 시켰어야 되는데 좀 그 야간이라 비상연락 체계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진화가 되고 우리 구청장님 미시에 나오셨죠? 구청장님은 새벽 6시경에 나오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1시부터 현장 지휘를 유선으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2시에 나와서 있었거든요. 예. 네. 좀 구청장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예, 바로 즉시 보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선 지휘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구청장 사진이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 서정희 의원님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열심히 현장 지휘를 새벽부터 하셨고 현장 나오셔도 다 하셨습니다. 재난사고 민방위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 네네. 입고 나와야 혹시 주민이 바라봤을 때 야, 네네, 네.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지? 그날 제가 알기로는 차가 그 고장이 있어서 차에 안에 이제 그 민방위복이 없어서 다른 차에 있어서 아마 그 착용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정희 의원님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중량으로 나가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조사한 발언은 약간 방향성이 틀리고 진행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반드시 국민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